자, 이어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요. 자, 정수형에는 여러분들 아까 저한테 배우셨지만 캐릭터, 쇼트, 그 다음에 인트, 그 다음에 롱, 그 다음에 이건 사인드니까 unsigned 캐릭터, unsigned short, unsigned int, unsigned long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정수형은 인트형을 선호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캐릭터형도 정수고 인트형도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캐릭터 num1에서 100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하나 넣었고요. int num2에서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하나 넣었어요. 그럼 메모리 공간이 우리 지금 사이즈업으로 구하면 캐릭터는 1바이트입니다. 그죠? int는요 4바이트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요 공간이 1바이트 하나당 이렇게 주소가 잡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num1 요게 100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int num2는요 4바이트 공간이죠. 거기에 100을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메모리 공간 낭비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같은 100을 저장하는데 메모리를 4바이트로 만들어서 100을 저장하는 것과 메모리를 1바이트를 할당해서 100을 저장하는 것 차이를 보시면 메모리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할까? 메모리 낭비가 있는데 캐릭터라고 안 하고. 자, 그 이유는 CPU가요 인트형을 가장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들이요 32비트 이상의 시스템이에요. 32비트를 포함한다는 얘기죠. 32비트는 몇 바이트입니까? 1바이트가 8비트니까요 32비트는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CPU가요 어떤 정수를 연산할 때 최소 32비트씩 끌고와서 연산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4바이트씩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연산을 할 때 32비트 이상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캐릭터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캐릭터가 1바이트지만요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CPU는 이 캐릭터를 1바이트라고 보지 않고 4바이트라고 보고 우리가 데이터를 연산한다는 거죠.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캐릭터가 1바이트인데 1바이트를 4바이트로 봐야 되니까 연산을 한 번 더 하죠. 그쵸? CPU가. 그렇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캐릭터로 하면 늦게 됩니다. 인트는요 처음부터 4바이트이기 때문에 CPU가 4바이트씩 끌고 오기 때문에 데이터를요 그냥 그 자체로 변환할 필요 없이 그냥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속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얘는요 1바이트 4바이트로 만들고 4바이트를 갖고 오니까 4바이트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개발된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32비트 이상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산할 때 32비트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합시다.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지우고요. 자, 여러분들 int a는 3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크게 4바이트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하나 더 그릴게요, 위에. 자, 그럼 이 3을요 32비트로 표현하면 4바이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4바이트요. 우리 5장에서 비트 연산전 할 때 3을 4바이트로 표현하는 방법 배웠어요. 이렇게 했죠? 0000 0000 1바이트 0000 0000 2바이트 0000 0000 3바이트 0000 0011 이게 3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맞아요? 이게 3이라고요. 왜냐하면 요 자리가 2의 1승의 자리, 요 자리가 2의 0승의 자리, 이거를 더하면 3이 되죠. 맞습니까? 맞죠? 자, 색깔을 잠깐 바꿔서요. 잠시만요. 자, 색깔을 잠시만 바꿔서요. 색깔을 잠시만 바꿔서. 자, 1바이트씩 한번 끊어봅시다. 요렇게.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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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죠, 그쵸? 4바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뒤에서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0000 0011. 자, 두 번째가 여기죠? 0000 0000. 세 번째가 여기죠? 0000 0000. 네 번째가 여기죠? 0000 0000.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여태까지 이거를 메모를 표현할 때 A는 그냥 3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캐릭터 A는 3 이렇게 했다면 캐릭터는 원래 1바이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바이트 공간 안에 그냥 00000011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 인트와 캐릭터의 차이를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CPU가 연산할 때는 32비트씩 끌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만듭니다. 00000000000000000000 캐릭터인데 지금 4바이트로 만들고 있죠? CPU가 연산하는 기본 단위가 32비트, 즉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 캐릭터를 4바이트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산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는 속도가 좀 늦어지겠죠, 캐릭터가. 인트는 그대로 갖고 오니까 속도가 뭐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PU는요, 정수형을 연산할 때 정수형은 인트형을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들 상당한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 다음 얘기는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요, 교재에는요, 자, 제가 좀 교재 좀 넘겨보겠습니다. 교재에는 145페이지예요. 145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자, 정수형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오버, 넘긴 거죠. 넘긴 거. 언더는요, 밑이죠, 밑. 오버플로우니까 흘러 넘친 거고, 위로 넘친 거고, 언더플로우는 아래로.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데 더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보다 더 큰 수를 저장했을 때, 언더플로우는 최소 범위보다 작은 수를 저장했을 때,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캐릭터예요. 캐릭터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최대값을 가집니다. 맞죠? 캐릭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캐릭터에다가 만약에 요렇게 데이터를 넣었어요. A는 128. 최대값이 127인데 128을 넣었네? 그죠? 이 A를요, %D로 한번 찍어내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저는 알아요. 마이너스 128이 찍힙니다. 왜 그러냐고요? 127이 최대값인데 오버플로우를 플러스 1만큼 했죠, 지금. 플러스 1만큼 오버플로우가 났기 때문에 데이터가 순환합니다. 최소값으로 가요. 역으로 캐릭터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129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28까지인데 마이너스 129니까 뒤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요, A를 %D로 찍으면 뭐가 나오냐면 127이 찍혀요. 127. 데이터가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하나 보신다면 이제 이만큼 가지고 우리가 좀 작업을 해볼게요. 이만큼. 자, 우리가 캐릭터 A에다가 A는 127까지가 최대값인데 129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만큼 오버플로우가 생겼죠? 그럼 여기가 128, 여기가 129니까 마이너스 127이 찍힙니다. A는 129일 때요. 자, 그러면 다시 역으로 캐릭터 A에다가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28인데 마이너스 129를 넣었다고 칩시다. 아니 마이너스 130을 넣었다고 칩시다. 130. 그럼 어떡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29, 여기가 마이너스 130이 되겠죠. 순환하니까. 그럼 얘는 126이 찍힌다는 거죠. %D로 찍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이해되셨다면 여러분들 상당한 수준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얘기죠. 넘원에 129를 넣었어요. 최소값은 128이 최소값인데 마이너스 1만큼 언더플로우를 발생했으니까 뭐가 찍힙니까? 뭐가 찍히겠어요? 127이 찍히죠. 그림을 그려보시면 압니다. 캐릭터는 마이너스 128부터 양수로 127까지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넘2는요 128이죠. 128. 현재 최대값은 여기인데 플러스 1만큼 갔으니까 여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28이 찍힙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는요, 지금 뒤에 방금 배웠던 그림,
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살짝 해보시면 게임은 끝납니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제 6-4.c는 교재에 145페이지에 있으니까요. 145페이지 그림하고 6-4.c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이 얘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147페이지에 실수형을 한번 봅시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자료형에는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자꾸 복습하겠습니까? 그쵸? 정수형이 있더라. 정수형. 그 다음에 실수형이 있더라. 그죠? 자, 실수형에는 이렇게 있더라. 캐릭터. 그 다음에 쇼트, 짧은 거. 그 다음에 롱, 긴 거. 그 다음에 인트가 있더라. 그죠? 이게 사인드였으면 언사인드가 또 있겠죠. 언사인드. 요거 배웠었습니다. 실수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플롯, 더블, 더블보다 긴 거, 롱 더블. 이러한 데이터 타입이 있다는 거죠. 자, 실수형.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캐릭터, 쇼트, 인트, 롱도 데이터의 유효 범위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플롯, 더블, 롱 더블도 데이터의 유효 범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정수형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인트는 4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4바이트는 아까 전에 32비트라고 했어요. 그쵸? 그 32비트의 데이터 유효 범위를 구하려고 보니까 2에 n부터 2에 n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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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이고 앞에 1, 1, 1 붙인다. 기억나시죠? 요 n의 자리에 32를 써서 마이너스 32승 빼기 1부터 2에 32승 빼기 1 빼기 1 요거였었어요. 그쵸? 기억나십니까? 자, 그랬을 때 요거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했을 때 약 20억, 마이너스 20억부터 2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데이터가 20억을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래요? 그쵸? 그럴 때는 어떤 데이터 자료형을 써야 되냐? 실수형을 쓰면 됩니다. 근데 실수형은 그럴 때 쓰는 것도 있지만 소수점을 가지기 때문에 정밀도를 표현하죠. 99.9가 커요. 여러분들 정밀도가 높아요. 아니면 99.999가 높아요. 역으로 또 99.999가 정밀도가 높습니까? 소수점은 바로 그런 정밀도를 표현하는데 실수형에 대한 바이트 수를 이렇게 구하니까 8바이트가 나왔어요. 4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 다시 얘기하면 플롯은 4바이트, 더블 8바이트, 롱 더블 8바이트가 나왔는데 데이터의 표현 범위를 보니까 1.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8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8승부터 3.40 곱하기 10의 38승. 굉장히 크죠? 10의 38승. 더블은요? 8바이트인데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8승. 10의 308승입니다. 양수. 거의 무한다에 가깝죠? 더블. 참 많이 쓰는 자료형입니다. 실수일 때. 자,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정수형은 이렇게 데이터를 구하는데 실수형은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지만 요거 하나 알아둡시다. 그러면 얘네들 최소값과 여기 최소값이죠. 최대값. 이걸 그러면 외우고 있어야 되느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float.h에 이 헤더 파일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주는 상수를 자동 시스템에서 넣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수를 제공하는데 이런 걸 어디 있냐면 float.h라고 있다는 거죠. float.h라고 하는 헤더 파일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플롯의 민값, 플롯의 맥스값, 더블의 민값, 더블의 맥스값, 롱 더블의 민값, 롱 더블의 맥스값. 이거를 %2로 찍었습니다. 데이터가 길어지니까 그 고정 소수점 방식, 즉 무슨 얘기냐 이거죠. 12.12 이런 방식을 우리가 고정 소수점 방식이라고 하죠. 소수점 방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뭐 거듭 제곱 방식 있죠. 이런 것처럼 거듭 제곱의 방식, 이런 것을 바로 부동 소수점 방식이라고 합니다. 부동 소수점 방식이 좋은 점이 뭡니까? 고정 소수점 방식에 비해서 데이터가 길어지는 거 있죠. 12.12
3, 4, 5, 6, 뭐 소수점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10의 몇 승,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부동소수점이 간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를 찍어봤습니다.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가 2장인가 3장에요. 프린트F 공부하신 적 있어요. 그 프린트F를 복습하시면 되겠어요. 모니터에 데이터 출력하기. 그쵸 여러분들? 그거 공부하시면 %2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기억이 없으신 분들은 거기서 배웠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6-5.C에는 요런 플롯.h 요런 게 있고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아까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고정소수점 방식과 그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찍어내는 건데, 자, 근데 자, 여러분들 요 코드는요,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플롯이 있고 더블이 있습니다. 플롯이라고 하는 데이터, 즉 num1의 메모리 안에다가 3.4 곱하기 10의 30승을 넣어놨고요. num2에다가는 3.4 곱하기 10의 30승을 넣어놨어요. 얘도 3.4 곱하기 10의 30승을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를 %f, 플롯이니까요. 그죠? num1을 플롯, num1도 플롯이니까. 하나는 고정소수점 방식, 하나는 부동소수점 방식. 그죠? %2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3.4인데 3,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더블형 같은 경우 %LF, %LE 이렇게 찍었죠. 고정소수점 방식으로 하나 찍고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num2를 찍었는데 우리가 지금 원래대로 하는 건 3.4잖아요. 3.4. 근데 지금 얘 표현을 보면 약 3.9 정도가 나옵니다. 3.9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 3.9가 아니고 그 3.4 곱하기 10의 30승을 표현하는데 약 지금 오차가 약간 발생합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3.9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그죠? 오차가 발생해요. 플롯형은. 근데 %2로 찍으니까 오차는 별로 없습니다. 부동소수점으로 찍으니까. 근데 더블형을 보시면 이 더블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차 없이 고정소수점 방식 %LF 이걸 찍어도 오차가 없죠. 얘는 고정소수점 방식 %F로 찍으니까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오차. 근데 얘는 %2로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찍어냈는데 오차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플롯형은요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오차. 그래서 실수로 쓸 때는 뭐를 선호하겠습니까? 실수에는 무슨 형이 있다고 했습니까? 플롯형, 더블형, 그 다음에 롱 더블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좀 글씨를 좀 이렇게 이상하게 써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세요. 자, 어떤 형을 선호하겠어요? 정수형은 인트형을 선호하듯이 실수형은 더블형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오차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마무리를 짓자면 더블형을 써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차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고정소수점 방식이 출력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출력하는 방식이 하나 있더라. 자, 그래서 실수형은 데이터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그래서 플롯형은 소수점 이하 6자리, 더블형은 소수점 이하 15자리까지, 롱더블은 소수점 이하 15자리까지 찍어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자 플롯형 봅시다. 플롯형을 소수점 6자리까지 그랬죠? 더블은요 15자리 플롯형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찍히죠? 자, 찍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6자리 나오죠, 그죠? 그래서 6자리까지 나옵니다. 자, %LF도 num2로 찍으니까 소수점 6자리까지 나옵니다. 아, 혀가 안 풀리네요, 그죠?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6자리까지. 아,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또 봅시다. 이번에는 요거 지금 무슨 얘기죠, 이거? 소수점 15자리까지 표현하라는 얘기죠. %F를. 얘도 마찬가지요. %LF를 소수점 15자리까지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num1을 플롯형이기 때문에 6자리까지 표현이 안 되죠. 더블형은 15자리까지. 자, 그런데 num1을 찍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79104328 찍히죠. 또 하나 봅시다. 더블형 봅시다.
소수 몇 셀까지 찍어야 되는데 15셀짜리까지 찍어야 되는데 둘, 셋, 넷 이렇게 찍죠. 얘도 다 찍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15째짜리까지는 찍는데 의미 있는 데이터냐 봅시다. 원래 플롯에는 뭐까지 찍는 거고요? 6째짜리까지만 찍죠. 소수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근데 봅시다. 여기까지가 의미가 있다고 해서 딱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찍어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지금 요 밑에 이하의 데이터는요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없죠. 지금 데이터가 다르잖아요. 7이 나왔다고 해서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6째짜리까지밖에 찍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 15째짜리까지 찍었지만요. 그럼 W형을 알아봅시다. W형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15째까지 0, 1, 2, 3, 4, 5 찍었는데 자, 여기 좀 보세요. 다 찍히 나오죠. 지금 원래대로. 그죠, 여러분들? 더블형은 이렇게 15째짜리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였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지금 6째짜리까지 이렇게 딱 보시는데 여기 지금 1번 코드하고 2번 코드를 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넣었던 6째짜리까지 이렇게 여기 6째짜리까지는 여기죠. 그죠? 보시니까 뒤에 숫자가 7이 나왔죠? 7. 여기 7이 출력된 겁니다. 반올림을 했단 얘기예요. 6째짜리까지. 더블형은 이렇게 .15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6째짜리까지 찍어줍니다. 그냥. 근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찍고 싶으면 15째짜리까지는 찍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그 6-7.c 코드를 여러분들 책의 교재에 좀 찾아보셔가지고 15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그 이 6-7.c 코드를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면 1번 코드, 2번 코드. 자, 6째짜리까지만 반올림해서 올린다. 여기 6째짜리까지죠? 여기가 요렇게가 6째짜리까지잖아요. 그쵸? 반올림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올림해서 찍는다. 자, 3번, 4번 코드를 돌리면 플롯은 6째짜리까지밖에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5째짜리까지만 나오더라도 찍더라도 나머지 여기까지밖에가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여기까지다. 자, 더블은 원래 태생이 소수점 15째짜리까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찍을 수 있다. 요 데이터를요. 그죠? 지금 요 데이터를 이렇게 본 거니까요. 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실수형은 더블형을 선호한다. 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6-6.c 참고를 하시고요. 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6-7.c를 참고하세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더블로 인식을 합니다. 자, 지금 6-8.c가 요건데요. 컴파일러는요, 실수를 더블로 인식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 플롯에다가 0.1, 2, 3, 4, 5, 6 소수점 6째짜리까지 이렇게 넣어놨어요. num1에 0.1, 2, 3, 4, 5, 6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f로 찍고 num1 찍었어요. 자, 그리고 소수점 두째째까지만 찍어서 0.12를 찍었는데, 자, 컴파일을 딱 시키면 워닝이 하나 뜹니다. 뭐냐면요, 더블에서 플롯으로 잘립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컴파일러는요, 이 실수를요, 더블로 인식해요. 그냥 보자마자. 더블이 더 크죠? 더블은 몇 바이트죠? 더블은 8바이트입니다. 플롯은요? 플롯 4바이트죠. 원래 데이터 우리는 0.1234, 1, 2, 3, 4, 5, 6을요, 플롯으로 만들었는데, 저기 컴파일러는요, 얘를 실수로 인식한다고요. 더블로. 실수를 더블로 인식합니다. 8바이트로 인식을 한다고요. 이 8바이트로 인식을 하는 거를 플롯으로 해놨으니까 4바이트 잘리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바로 경고를 띄웁니다.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컴파일러는 소수점을 가진 이 실수들을요, 플롯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도 플롯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더블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수형은 더블을 선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플롯에 관한 경고를 우리가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에 나와 있지만 여기 앞에 뒤에다가 야, 나 더블인데 그냥 플롯으로 할게. 그래서 뒤에다가 F를 붙이면 돼요. 소수점 뒤에다가. 소수점 맨 끝자리 뒤에다가 F를 붙이면 경고가 안 뜹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게 바로 153페이지까지 얘기를 했고요. 153페이지에 보시면 뭐 전미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요 얘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수형은 인트를 선호하지만 실수형은 무슨 형을 선호한다고요? 더블형을 선호합니다. 실수형은 더블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플롯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도 이 0.1234566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더블로 인식하는 거죠. 컴파일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가 뜨고 이러한 경고를 없애려면 F를 붙여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다시 다음 6.4절에 문자형 요걸 좀 배워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